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이 지속해서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5% 상승한 26,616.7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18% 높은 2,872.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28% 오른 7,505.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앞서 기록한 2분기 연속 3%대에서 내려섰지만 2017년 한 해 전체로는 좋은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2.6%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는 각각 2.9%, 3.0%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수주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내구재 수주액이 한 달 전보다 2.9% 증가한 2,494억 5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7% 증가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와 약세에 하루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 오른 66달러 1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또 일제히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발표된 실적이 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었고요. 또 미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업종별로 특히 정보 기술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헬스케어 업종도 2% 이상 오르면서 강세장을 이끌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상승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요. 지난주 코스피는 한 주 동안 2.16% 오르면서 2,5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틀 연속 신고가 경신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나흘 연속 올라서 91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거였고요. 자,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가능성에 대한 국내 투자 심리 긍정적인 영향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2,600포인트, 코스닥은 또 9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도 크고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첵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예, 오늘 알아볼 이슈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그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과세 범위가 강화됩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 분석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노이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예, 지난주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지수가 900선을 훌쩍 넘어선과 동시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 시장은 2600포인트 돌파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증시 어땠는지 점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한 2%의 상승, 코스닥 지수는 4%가 넘는. 그래서 두 지수, 양대 지수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여기에 큰 힘을 보탠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 왜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주춤거릴까라는 부분.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을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일단 쌍끌이 매수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황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시장 주변 환경, 주변 요소들은 우리 증시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달러화의 약세라는 것 한 가지. 달러의 약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금융시장 내에서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4분기 GDP 그리고 작년 GDP 합산한 부분들이 이제 7년 만에 반등을 하면서 신흥국 경기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을 한껏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현재 시장 내 반영이 되고 있죠. 국제 유가를 비롯한 물론 이것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와의 약세에 따른 반등이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일단 신흥국 경기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개선세가 아우러지면서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바로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물가 상승이다라는 안전판 역할을 해주면서 과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힘들게 만들었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아닌 물가 상승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으로 시장은 한껏 그 긍정적인 부분을 한껏 즐기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 주요국들의 통화 장국들, 통화 정책을 만들어내는 통화 당국에서도 상당 부분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현재 경기를 어떤 그 경기에 대해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2월 3일이면 옐런 의장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의사봉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3번 정도의 미국 FOMC의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저는 거꾸로 우리 시청자님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OMC가 됐건 한국은행 금통위가 됐건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됐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지는 통화 긴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결코 증권시장이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과거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계속되는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의 첫 단추를 여는 것도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이미
1년 반 정도 진행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향후 미래 그 경기 개선의 가능성을 상당히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금융당국자들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있었죠. 지난주 4분기 실적의 발표가 계속해서 나타났고요. 이번 주 역시 실적 발표 시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실적이 나쁘건 좋건 결국은 4분기 실적은 과거에 대한 행적을 뚜껑을 열어본다라는 이야기. 뚜껑을 열어본다라는 이야기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불확실성의 해소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 개선이라는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중국까지 가세한 그런 글로벌 경기 개선이라는 여기에 같이 편승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면서 시장 실적 발표 이후 각 종목들 일단 일시적인 어떤 그 일시적인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주가의 방향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있었던 포스코의 주가도 그랬었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의 주가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요, 아마도 이제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의 전개 방향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앞서서 뭐 최현장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신년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의 양도세 강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외국인에 대한 대주주 양도세 강화 요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한 2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내지는 노이즈가 계속되어 왔었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가 외국인 양도세 강화 요건과 관련해서 결국은 정부 정책이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 부분을 조금 좀 완화하는 쪽으로 다시금 방향을 잡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주 핵심 재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호재와 악재로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호재라 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미국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그 4분기 GDP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여전히 그 기대감 여전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선 법인세 인하라는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통과가 되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2가지 핵심 축 중에 하나인 인프라 투자 확대, 이 가능성, 이 기대감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2월 5일이죠. KRX 300 지수의 도입이라는 부분, 전반적인 수급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 2가지 이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프라 확대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한미 FTA랄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세이프가드의 강화랄지 전반적인 보호무역의 확대, 미국 우선주의의 확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분명히 관전 포인트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양도세 강화 문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그 어떤 뉴스 플로우의 흐름, 뉴스의 흐름, 이런 부분들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 우선주의의 또 한 가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금융, 전반적인 갈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 경제,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살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요,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되겠다.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쏠림 완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쏠림 완화 현상의 제 첫 번째 단추는 순환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내지는 주요 이슈, 이벤트, 일정 있습니다. 뭐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요일 유로존의 4분기 GDP, 이제 중국도 GDP 발표가 있었고 미국도 지난 주말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로존의 GDP 발표 남겨놓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같은 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 신년연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31일 미국 FOMC 회의 지금 개최된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금리 결정. 근데 뭐 2월 3일이 옐런 의장의 임기 만료니까요. 아마도 그 바로 직전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상이 단행될까 보다는 금리 동결 쪽에 일단 그 무게 중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재료들 하나씩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눈에 띄는 일정 중에 하나가 아마도 미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일 것 같은데, 이 연두 교실을 통해서 미국 경제 정책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힌트가 나타날 것 같아서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거겠지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과의, 대통령과 시장과의 어떤 서로 간 소통, 소통을 함으로써 시장의 노이즈를 최소화시키고 시장의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랄지 아니면 쇼크랄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이런 통로,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어떤 우리 시장 내 힌트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주요 관심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우리나라 1.7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훨씬 능가하는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 GDP 절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세계 경제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GDP를 능가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이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과 확인을 하겠다라는 부분.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가져보게 되고요. 금융규제 완화라는 이 그림 역시 그가 절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융규제 완화, 이러다 보면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도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살짝 우리가 힌트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조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전히 그가 고집을 꺾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의 강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미국과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을 상당 부분 수출 주도형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미국의 세탁기랄지 가전제품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이와 관련된 그 관련 종목군, 관련 업종에 대한 급등락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본다라면, 상기를 해본다라면 이 보호무역 강화 절대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절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이슈일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다만 미국 내에서도 노이즈는 일정 부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1.7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과연 그에 대한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휘발유세 인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조달과 관련된 노이즈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너무나 이제 앞으로 좀 상당히 이제 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더 나아가서 한미 FTA의 재협상 부분 이제 시작이 되었죠. 기계와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어떤 이 상황 변화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고전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업종이 가장 지금 현재 치열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좀 매여있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친환경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이런 쪽으로 얼마만큼 글로벌 그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아니면 그들보다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더 앞서서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에서의 주가 판단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약세라는 이슈 그리고 보호무역의 강화라는 이슈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달러화의 약세는 곧 당장 국제유가의 약세로 연결되고 국제유가의 강세와 더불어서 신흥국,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기의 개선이라는 부분과 같이 맞물려지면서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세 그러다 보니까 이와 맞물린 경기 민감주 소위 말하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철금속까지 예. 국제 원자재가 관련주들의 관심 부분 아마도 이번 주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슈를 통해서 어떤 업종 쪽으로 향후에 또 매수를 해봐야 될지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과세 범위 강화 이슈가 최근 우려로 대두되고 있고 증권업계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이 국내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주에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앞으로 영향 어떨까요? 일단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올 연초 외국인들의 매수세 일단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런 생각들 같이 아마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저에는 지금 말씀드리고는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세 강화 요건의 강화 부분 뭐 추가로 지금 현재 법령 개정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계속되는 반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분명하게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시장 내 일정 부분 노이즈로 계속해서 작용될 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일단 양도세 강화 추진안은요 7월부터 7월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현행 외국인 대주주 요건은 25% 이상입니다. 지분 25% 이상. 네, 이 부분을 올 7월부터는 5% 이상 주주면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다라고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한다.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가져가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대주주가 되면요. 우리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양도소득세, 주식 거래를 할 때 매수와 매도 그 가격 차이가 생겼을 때 내가 이익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세만 내죠. 근데 대주주 그리고 대주주 특수관계인 그리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그 거래 차익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죠. 근데 그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이 과거 내지는 현행 25%에서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그런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정부 입장과 금융업종의 입장, 특히나 금융업종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로 하여금 재고해달라라는 그런 청원을 넣을 정도로 지금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은 조세협약, 이중과세 협약에 의해,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의해서 그 조세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조세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그 외국인들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피해가려는 그런 모습들. 예. 뭐 호주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는 조세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 미국이랄지 뭐 캐나다랄지 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놓고 이제 국가에 국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래 증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 이런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심하다. 일단 이게 과연 5%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이 쉽겠느냐. 그리고 뭐 그 양도 차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계산하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의 국적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을 거래 때마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그 양도세 부담이라는 외국인들로 하여금의 부담스러운 상황들. 이미 뭐 유수의 외국계 투자 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미 그들의 신년 올해 계획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그만큼 이번 이슈는 외국인들 입장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요. 일단 방향성, 방안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이 부분도 그냥 흘려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외국인들의 비중이 일정 부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 이 외국인 양도세 강화 방안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노이즈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상 최대 피해액인 우리 돈으로 5,648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2,000억을 넘나들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또 1,200만 원까지 급락하는 등 연일 노이즈가 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적극 장려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동시에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대표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시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상화폐 하면 사실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실질적인 암호화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 뭐 라이트코인이랄지 아니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암호화폐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커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암호화폐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블록체인은 장려를 하겠다. 하지만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부분은 시장 내에 미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리스크 방지를 최대화시키면서 시장 내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 계좌의 개설도 방지가 됐었고 금지가 됐었고 사실상 다양한 규제들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뭐 대표적인 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시세 우리나라 돈은 2,300만 원을 넘나들다가 지금 현재 1,000만 원까지도 떨어졌다가 일단 지금 현재는 지난 주말 제가 지금 뭐 가격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1,200만 원, 1,100에서 1,200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물론 오늘 새벽에 또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우리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왜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났었고 정부가 주목하는 방향성은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에 딸려있는 소위 말하는 그 암호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 일단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선진 블록체인 기술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은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 뒤로 이제 그만큼 이제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근데 따라잡자니 가상화폐라는 어떤 그 시장을 그러면 활성화시켜야 될까?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게 참 여기서 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딜레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분명한 것. 가상화폐라는 부분은 거래소의 규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제도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규제해 나가고, 그리고 거꾸로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그 R&D 비용이라는 뭐 집중 육성한다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또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갔다라는 부분. 지난주 목요일이죠. 정부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정부 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의 육성과 가상화폐의 어떤 그 부작용 얘기가 됐었고요. 특히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 계속되는 확산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종목, 저는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 SDS가 그나마 가장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종목들은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요, 중소형 종목을 쳐다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대형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아서 쳐다보시는 게 훨씬 그 변동성 부분에서 상당히 나의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정부가 발표한 5대 신산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전기 자율주행차, IoT,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 결국은 전기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지 못했었던 못 오른 종목군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 시장 상당 부분 많이 반등이 되어 있는, 상승이 되어 있는 종목군. 반도체, 디스플레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에너지 신산업이랄지, 전기 자율주행차랄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군, 업종군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전기 자율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앞서서 금주에도 역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 전략 짜볼까요?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 이런 부분 좀 조금 더 크게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G2의 움직임에 이제 4분기 실적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변수, 2월 시장까지도 우리가 좀 이제 넘겨봐야 될 것 같은데, G2의 움직임에 주목하자. G2라는 부분. 과연 미국은 이번 주 이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 4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어찌 보면 달러화의 약세라는 어떤 그 금융시장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G2의 움직임 보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신흥국 경기 개선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결국은 중국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갈등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과연 그들 간의 무역 갈등 이슈로 부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잔잔하게 다시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을 것인지, 미국의
대통령 연설 중에 분명히 보호무역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보호무역 속에 가장 그 중심점에는 아마도 중국을 겨냥한 그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 대형주는 G2 경기 개선 이러면 4분기 실적 발표의 본격화 안도랠리라는 차원에서 대형주 분명히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수급 개선과 정부 정책 모멘텀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KRX 300 도입이라는 수급 개선의 강자 뒷받침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개선이라는, 그리고 중국의 경기 개선이라는, 그리고 달러와의 약세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총체적으로, 그러면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어떤 그 이번 주 관심 부각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화학과 정유, 철강, 원자재 관련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은 절대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자동차 업종은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지금 상당히 그 상황, 자동차 업종은 첨예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한 주의 시작이죠.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보고요. 잠시 뒤 이어서 또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해외 선물 시장까지 투자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를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선물 시장 움직임은 어떨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 뭐 전반적인 흐름들, 채널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추세대라고들 말씀하십니다.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 수평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이 구간들, 박스 구간들 저희가 설정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우선 야장 때 337지수를 약간 넘어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추세 중심 자리들, 지속적으로 뭐 아래 하단부도 또 올라올 때 뭐 그 구간들 많이 제약을 받았었죠. 한마디로 뭐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위에서 놀고 아래에서 놀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들. 그래서 오늘은 337지수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337지수 지지력을 갖고 싸우는지 아니면 그 구간에서 멈춰서 횡보 여력을 보이고 다시 되돌림을 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우선 뭐 추세는 매수적으로 좀 세다 우리가 인정하고 싸워야 되겠죠. 이미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을 갖고 있는 구간에서 전일 거래일 때 추가적인 안착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우선은 저희가 335지수를 중심으로 얘네들 앞으로의 행보 여력들을 본다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35지수는 손익분기점의 예상 저항 구간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뭐 만기 전에 합성 전략을 추가로 짜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3, 4% 이상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전일 거래 매수 쪽이 셌기 때문에 오늘은 시가에서 1% 지지력이 형성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그렇더라도 예상 저항은 우선 추세에 상단부 저항까지 우선 열고 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상 저항은 339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35지수, 이렇게 열고 볼 생각합니다. 335점 중반 지수는 이미 추세 지지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 추세 때 채널 상단부까지를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단 시가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쫓아가기보다는 우선은 지지력이 잘 확보되는지를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신년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 FOMC도 있습니다.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실지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전일 거래일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갇혀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희도 ECB 금리 인상 발표와 그다음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때 시가 안착은 못할 거며 걔네들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오면 우리가 초록색 선 이 구간에서 매수 배팅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일정을 마무리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예상한 대로 그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발언이 추가적으로 달러 상승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혼조세의 양상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윗구간에선 재무장관이 달러의 약세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려되는 상황 아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달러가 지지되기를 바란다 발언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혼조세 양세에 들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초반도 고점을 제외한 저항점부터 저점을 제외한 저항점까지 지금 현재 중심 구간을 위아래로 두는 구간 영역에 부합으로 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조에서 달러 인덱스 꼬리 부분 시장에서 거부당했다는 그런 구간이겠죠. 매수 시도하다 거부당해서 다시 한번 돌파 있었고 추가적인 돌파들은 다 거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 구간도 부합 구간에 놓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 저항과 그 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들 그대로 두고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하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우선 예상 저항은 12500대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 가로 저항점들 강한 가로 저항점들 제약을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아래 하단부들 지지력이 있겠지만 추세 하단부까지 열고 나서 대응을 하겠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방향을 결정 못할 때는 얘네들 지지 저항 사이에 갇히는 부하권 매매를 중점으로 두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 저희가 전일 거래일 때 이 구간들 보합 구간을 설정하고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5달러 돌파 하방으로 돌파해서 안착하는 그림 보지 마라. 그래서 매도에 그다음에 매수 조건들 그대로 열고 보합권 매매를 했고요. 약간의 휩소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손절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완벽하게 보합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에 저항권이 다시 놓여있는 상태라서 67달러 안착 못하는 그림으로 66.50대 저항에 그 다음에 아래 구간 65달러 지지력을 볼 생각이고요. 하단부 지지력은 약간 더 올려서 실전 매매는 대입을 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얘네들도 그대로 전일 거래일 때 저희가 보합 든다는 관점 그대로 통용됐기 때문에 이번 주 장 초반에는 여전히 보합권에 머무르는 매매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65달러를 아직 깨지 못하는 그림들이고요. 그 다음에 67달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 갇혀서 머물고 논다는 관점에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골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의 매력과 그 다음에 특징 두 가지를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징의 한 가지는 섹션들이 많다. 한마디로 보합을 본다 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구간들 상단부 제약이나 하단부 지지력에 있을 때 거기서 지지가 될 것 같으면 손절을 잡고 배팅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에서도 바로 저항을 보고 나서 배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저항과 지지가 연속적으로 2번, 3번 확보가 된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 저항과 지지는 뚫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올 때 전략적인 매매 방법이 오히려 더 좋다. 이미 확인된 그림에서는 뚫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선물의 매력. 이 구간들 이런 횡보 구간에서도 한계약 기준으로 $1,000, $10,000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들 500달러에 600달러 움직이는 구간에서 한두 번 빼먹으면 이미 하나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익절을 따라잡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골드 좀 보겠습니다. 골드도 여전히 달러 인덱스가 보합 횡보에 놓여 있을 때는 얘네들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을 추가적으로 깨지 못하는 횡보 여력에 들 거다. 한마디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장, 미장 때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손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항상 중심 구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 중심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되시겠고요. 1360대 저항에 그다음에 1345달러 지지력들 보시면서 거래하면 좋겠다. 한마디로 추세의 지지력들은 1342달러에 놓여있지만 1345달러가 저가를 제외한 추세 지지력이기 때문에 하단부 여력들 오차만 좀 더 두시고요. 이 전체적인 횡보 보합들 여전히 고려하시면서 미장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지표가 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으로 횡보 여력이 강하다 이 관점을 두시고 저항을 잡고 보합권 매매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들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동시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도 한파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에서 한낮엔 영하 6도가 예상되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크게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두터운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수요일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안에 구름대가 발달해 있는데요.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내륙과 호남 내륙에는 낮 동안 한때 최고 3cm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해안과 제주 산간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7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수일째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일부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남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종일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한낮엔 전주 영하 2도, 부산 3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